현재 사우디 왕세자인 빈 살만의 행보가 파격의 연속을 보이며 관계국을 놀라게 합니다. 특히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은 물론이고 그 다음 행선지인 태국과 카타르를 방문하며 보인 행동이 논란인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일본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빈 살만이 방한 이후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한국과 일본 반응이 왜 갈리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우선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직접 방문하고 각종 MOU를 체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은 사우디 국영 방송에서 직접 다룰 정도였습니다. 물론 빈 살만은 넘버원 왕세자로 당연히 그가 하는 행동은 정치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며 그는 만수르의 재산 10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거부이기 때문에 매사 신경 쓰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에도 각종 비품을 모두 실어왔고 호텔에 따로 보안시설을 강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왔어도 이렇게까지 보안을 강화하지는 않았다고 할 정도로 빈 살만은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쓰고 특히나 대외 활동은 더욱 그러한 면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까다로운 빈 살만이 한국에 수백 명 수행원을 데리고 와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우디의 네옴시티 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도 경제 논의는 물론 한국보다 이틀이나 더 머물겠다고 한 다음에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불만이 폭발했는데 국민들은 음식점조차 노쇼 페널티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건 국가 간 하루 만에 벌어진 노쇼 사태라며 일본이 이걸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 줄 아는가 라며 사우디 행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조차 못한다 라면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기시다 총리인데 현재 지지율이 20%대이며 이번 주 나온 설문조사에서는 43%의 국민이 총리 옷을 벗어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총리 자리 유지가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3일간이나 사우디와 환담을 하면서 한국 이상의 수주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일본 경제를 비롯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쳤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내심 기대감을 가지고 빈 살만이 금방 올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일본 관방장관은 사우디는 일본과 매우 우호적인 국가로 조속히 방문하길 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사우디 양측이 명확하게 방문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빈 살만이 안보 위험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한국은 북한과 휴전 국가인데 애초에 말이 되지 않고 중동 역시 늘 전쟁 위험으로 화약고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일본 채널에선 빈 살만이 중위험을 앓고 있는데 장거리 비행을 주치의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빈 살만은 일본보다 더 멀리 있는 태국으로 곧바로 날아가 이러한 추측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 살만이 일본을 패싱하고 다른 나라로 왜 떠났는지 일본에 무슨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추후 방문한 국가들을 보면 그러한 뜻을 알 수 있다고 전합니다. 우선 빈 살만이 이번 순방길에서 우선순위에 둔 것은 네옴시티 사업과 외교 분야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점이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한국 이후 방문한 두 국가에서 한 행동은 일본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앞서 논의한 대로 네옴시티 관련한 최고의 산업협력 국가로 여겼기 때문이며 반면 일본과는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말이 많지 않다는 단순한 의견이 우선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에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이 미래 첨단 산업은 물론 중동에서는 건설로도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앞두고 이에 대한 전문가인 한국이 이를 주도하기 원하는 입장이 강하며 특히나 사우디 제다 타워가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은 사우디 당국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건설 기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이번 네옴시티가 실패한다면 빈 살만은 왕실에서 정적이 늘어나 위태로울 수 있기에 최고에게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에 최고 강점을 가진 한국이 거론되었고 가격은 중국이 싸다 보니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한중일 중에 이미 일본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렇다 할 매력이 없다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건설과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모빌리티가 강세며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중국은 또 중국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으며 사우디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초 과학 수제 분야의 강세긴 하나 초대형 토목공사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본 정계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논의하는 의제 중 하나가 네옴시티가 아닌 유가 안정화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가 안정화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유가가 높아야 사우디 수입이 증대되며 원유는 왕실을 지켜주고 빈살만 권력의 근본입니다. 게다가 유가를 안정시키자고 가장 압박한 것은 미국이며 사우디는 이를 곧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에 날아왔지만 사우디는 오히려 오펙 감산 조치를 취하는 등 거세게 대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이 미국의 대리인격이 되어서 유가 안정을 시키자고 하니 만나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우디는 미국의 개가 되어버린 일본이 미국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오기 싫겠지라고 조롱합니다. 또한 다른 네티즌들도 미국 일본도로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결국 초대형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놓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다른 국가들을 방문한 이유를 보면 한국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며 일본은 더욱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빈살만은 한국 이후 곧바로 태국과 카타르에 각각 방문한 것입니다. 일단 한국 이후에 태국 방문한 것에 일본은 1차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태국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국가 간 사실상 단교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양국은 사우디 보물 도난 사건과 사우디 사절단, 태국 내 실종 사건 등 최악의 국면을 맞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그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켜 나간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일본이 당황하는 것은 사우디가 외교적으로 지침을 정하는 것이 매우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원유 패권을 여전히 강화하는 가운데 네옴시티 등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 가운데 사우디는 미국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 등 자원 부국들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패권을 내세우며 최대한 셰일가스를 뽑아 판매하며 유가를 낮추고 있는 세력입니다. 또한 셰일가스 패권으로 원유 시장을 점유해 나가며 그 가운데 미래 첨단 산업 패권을 도모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사업을 모으고 전기차 인프라 등 각종 미래 산업 인프라를 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우디는 자칫 미국의 이러한 흐름에 말리게 되면 과거와 같은 호황이 사라질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제 미국 중심에서 다른 국가들과 외교를 넓히려 하는 것이죠. 결국 촉각을 다투는 이 시점에 사우디는 자신과 정말 필요한 상대 외에는 만나는 게 시간 낭비가 된 셈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태국 방문 이후에 곧바로 카타르로 향했으며 월드컵을 관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애초에 월드컵 방문에도 맞춘 행보로 일본은 본래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추측되는 부분인데요. 또한 사우디는 카타르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행보로 관계 회복을 하는 중입니다. 상호간 이슬람의 종파나 계파적인 갈등을 허물고 중동 5일국 간의 화합을 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카타르도 사우디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카타르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금주에 카타르와 27년간 약 80조 원의 LNG를 공급받을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이 셰일가스 파이를 늘려가는 상황이기에 카타르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우디 빈살만한 행보는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설 자리는 마땅치 않은 것이며 반면 한국은 핵심 국가로 판단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지금까지 한국과 각종 MOU를 많이 맺었는데 이행이 안 되었기에 본 계약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진짜 돈보따리를 푼 게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긴 하나 업계에서는 이번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차원이 다른 국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사우디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전면으로 등장한 이상 뭔가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빈살만 왕세자가 왕권을 유지하려고 갑자기 나온 프로젝트가 아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사우디가 청사진을 제시한 대로 모든 건설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 현대와 삼성물산 등이 곧바로 터널 공사를 들어간 상황인 것을 보면 사우디도 급한 상황이고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기반을 한국이 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폴란드도 전쟁 현실 앞에서 다급하자 MOU를 맺고 곧바로 한국과 본계약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우디의 급한 심리를 읽지 못하고 비즈니스가 아닌 외교적 접근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유가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사우디의 가려운 부분인 네옴시티와 같은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뤄야 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전략을 잘 짠 유행은 아니라 세계 수준의 관련 기업들이 포진했기에 애초에 일본과 격차가 컸던 것이긴 합니다. 일각에선 일본이 전략을 잘 짰어도 사실 사우디가 별로 협력할 분야도 없었고 가격만 비쌌을 것이란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현재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 행보 때문에 일본은 더욱 충격에 휩싸이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카타르 등 일본과는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 훨씬 뒤처진 국가들을 사우디가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사우디가 일본에는 추후 방문한다고 말도 안 하고 있다며 아예 배제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더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